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이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으로 피하지 않으며 안 되다는 점은 전날 이란 외무장관 전화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이리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은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 번역적 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 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일철주구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입니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